자, 공부합시다. 지난 시간에 시그마를 배웠어요. 시그마를 배웠는데 좀 생소할 거야. 그렇죠? 표현 자체가 좀 생소하고 기호적인 의미도 아직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합을 구할 때,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에 의존해서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등차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2분의 항의계수 n에다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사용해서 합을 구했죠. 혹은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라는 식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는 전체 등차 중앙에다가 항의계수 n을 곱해서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구할 때는 1-r분의 첫째 항 a에다가 1-r의 n제곱, 요거 n-1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뭐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혹은 이제 r의 값이 공비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음수 나오면 좀 그러니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던 그냥 방법이에요. 방법적인 부분이죠. 근데 등차나 등비만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들이 딱 주어졌는데 그 항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이 수열이 1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또는 BN이라는 수열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CN이라는 수열이 1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세제곱 4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일반항으로 보자면 n 곱하기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의미는 무엇이냐? 얘는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진 형태거든요. 이 앞부분은 등차고요. 그렇죠? 뒷부분은 등비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수열들, 뭐 이것도 다 규칙은 맞잖아요. n의 제곱의 형태, n의 세제곱의 형태니까. 이런 수열들은 등차나 등비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들을 표현할 때 등차나 등비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1이 나왔는데 또 1이 나왔는데 갑자기 두 번째는 2가 됐는데 그 다음에 3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8이 되고 그 다음에 13이 되는 이런 수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두 녀석을 더해서 얘를 만들고 또 이 둘을 더해서 얘를 만들고 또 이 둘을 더해서 얘를 만들고 또 이 둘을 더해서 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등차도 등비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수열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수열합의 단점이 뭐냐면 등차나 등비 수열의 단점이 뭐냐? 그래도 등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단 이들의 우리가 합을 구할 때 이 녀석의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을 구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구하고 싶은데 그렇죠? 저 식에 의존하면은 요거와는 다른 느낌이 안 들죠. 그죠? 물론 이제 식을 살짝 바꿀 수는 있어요. 첫 번째 항을 A 6번째로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을 10번째 항으로 놓고 이들의 항의 개수를 6부터 10까지니까 5개니까 2분의 5로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나 일반적인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이것도 불법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 불법입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수열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만 더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저는 홀수항만 더하고 싶고. 선생님, 저는 네 번째, 여덟 번째, 4의 배수인 항들만 더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이 SN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무엇이냐? 틀은 이렇습니다. 시그마라는 이 기호를 가지고 요 아래쪽에서는 첫째 항을 씁니다. 내가 더하고 싶은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여기는 마지막 항을 씁니다. 정확하게는 항의 넘버예요.
n의 값을 쓰는 거거든요. 첫째 항의 넘버와 마지막 항의 넘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규칙을 씁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들의 규칙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더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K라고 보통 써요. 그러니까 항 넘버를 일반적인 일반항과는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K라는 녀석을 쓰고요.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더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A에 2K-1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1, 2, 3, 4 대입하시면 돼요. 1 들어가면 A1이죠. 2 들어가면 A3예요. 3 들어가면 A5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나는 선생님 저는 근데 딱 A19번째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9까지 10개의 항이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는 얼마가? 12라는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들어가서 딱 19에서 멈추는 거죠. 더하기를 19항에서 멈추는 거예요. 또는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요 자리를 바꿔요. 무엇이라고? 4K라고 바뀌겠죠. 근데 내가 딱 더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선생님 저 A 100까지 가고 싶어요. 그럼 총 25개예요. 그러면 요 자리를 무엇이라고? 25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시그마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특별한 부분들, 내가 원하는 규칙을 가진 항들 혹은 여기 무조건 1이 아니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 얘부터 더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여기 바꿔. 3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얘하고 얘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구간을 정할 수가 있고 이 부분만 변형시키면 내가 원하는 수열들, 어떠한 규칙을 가진 수열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녀석을 표현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저 아이들의 규칙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n 곱하기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저 아이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저 녀석들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그렇게 쓰여져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에 들어갈 값들을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만드는 문제에 딱 하나 정도 나와요. 그게 킬러예요. 시그마에서의 킬러는 여러 가지 수열합에서 킬러는 여러분 스스로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외부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사고도 아직 그렇게 잘 안 나와요. 풍무도 원래 잘 안 나와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조차도 규칙 그런 거 갖다 버려도 돼요. 항 7번째 항까지 대입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규칙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문제는 킬러 문제인데 잘 나오지는 않을 뿐더러 만약에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많지도 않고요. 딱 5분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이에요. 이 5분 투자면 이 킬러는 무조건 풀립니다. 여러분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1, 2, 3, 4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풀립니다. 단지 이만큼 걸려요. 이 시간 없으면 못 풉니다. 1등급들도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던져도 돼요. 어차피 이거 던져봤자 1등급이면 변화 없어요. 이 던진다고 이 우리의 등급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 뭐야? 규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1, 2, 3, 4 대입해서 그들의 규칙을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그렇잖아요. 이거 써라 하면은 잘 못 써요. 그렇죠? 이들의 규칙이 무엇이야라고 규칙 찾으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규칙을 줬어요.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숫자 대입하시면 돼요. 내가 1 대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2 대입합니다. 3 대입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연립방정식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무조건 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A1이 뭐 3이다. 그 다음에 A2가 뭐 5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3, 5. 그럼 너무 8이네.
그 다음에 5, 8. 그럼 너는 뭐야? 13이네.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 숫자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물론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 걸리겠죠?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최소 5개를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5줄을 만들어야 돼. 계산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한 문제는 무조건 풀립니다. 단 그런 게 못해도 5개에서 7개까지 나와요. 보통은 5개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무조건 걸려요. 아시겠죠? 그렇죠.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무조건 풀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지. 대입하면 무조건 풀려. 근데 시간은 또 걸려. 그러면 무조건 풀려면 얘한테 무조건 시간을 할당해야 돼. 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얘는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럼 방법 없어요. 다른 데서 시간 다 땡겨야 돼. 다 땡겨와서 여기다 다 투자해야 돼. 그럼 여기는 무조건 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선생님 저 그냥 이거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다른 데 투자할게요. 근데 그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시간 아니에요. 다른 데 투자를 못 풉니다. 쉬운 거 풀고 풀 수 있는 거 시간만 투자하면 풀 수 있는 걸 던지는 대신에 다른 걸 노리지만 다른 걸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런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열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시간은 걸려. 누누이 말합니다. 시간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공식 다 외워야 돼요. 수열합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패턴들을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외우시는데 대입하시면 돼요. 단지 시간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한 문제당 최소 3분에서 5분까지. 여러분이 5문제 다 풀려면 최소 15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문제인데 15분을 5문제에 투자해야 돼. 선생님 괜찮은데? 오, 20문제에다 3분씩 곱하면 60분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문제 날라가죠, 자연스럽게. 6문제 날라갑니다. 그러면 만점 70점대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다른 거에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공식들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공식을 거론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규칙에 맞게 내가 숫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거 연습이 더 중요한 거고요. 공식을 외우는 건 우리가 어차피 6월달에 할 일입니다.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외우면 어차피 다 까먹어요. 시험들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한 달 지나면 애들 공식 다 까먹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왜? 공식 아니면 좋지. 근데 수능에서는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충분히 대입할 시간 다 나와요. 수능에도 이 시그마는 무조건 나옵니다. 수열이랑 무조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수능 문제에서 22문제 중에서 수원에 배정되는 게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수원에 배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그마가 기본적으로 3개는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용도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구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그 어떤 규칙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등차나 등비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규칙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우리는 시그마를 통해서 이 안에 규칙을 주고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애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공식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공식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식은 지금 당장 외우셔야 됩니다. 걸음마 수준의 공식이기 때문에 자, 물어보진 않을게요. K는 1부터 N까지.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약간 기본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K가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간 게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선생님 저 K라고 안 하고 다른 거라고 해도 돼요? 돼요. 이거 그냥 선생님 저는 L이 좋아요. K의 L의 제곱. 이렇게 문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여기에 밑도 끝도 없이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문제 안에서는 요 녀석과 요 문자만 얘만 문자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상수치급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안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들어가죠? 등차 수열이에요. 2분의 n 플러스 1.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자, 두 번째. 얘는 6분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항 쓰시고요.
여기다 하나를 더하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의 항의 개수 쓰시고요. 하나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해서 이거 더하면 2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n번째 n 플러스 1부터 얘랑 똑같죠 구조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둘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구나. 어떤 애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얘랑 똑같은 구조야. 원래는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여기에 n 두 개랑 1 추가됐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서 6이 돼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얘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외울 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건 등차 수였잖아. 그럼 결국 외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대로 써줍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전체의 제곱. 이렇게 4차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이 나온 적도 없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 시그마가 K는 10까지래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3의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 정도까지. 4.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은 얘네들을 하나씩 따로 분류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씁니다. K는 1부터 10까지의 3의 근데 3은 밖으로 꺼낼 거예요. 상수항입니다.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2로 꺼낼 거예요. K는 1부터 10까지의 K의 제곱. 둘. 그 다음 3도 꺼낼 겁니다. K는 1부터 10까지의 K. 자, 이거 뭔지를 느끼셔야 돼요. 선생님, 누군가, 우리 준서가. 이건 괜찮으니까. 선생님, 3의 K 제곱, 지수의 K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렇지.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 합이야, 얘는 그냥 등비수열 합으로 풀면 보시면 돼요. 공비가 3이죠. 그리고 3-1분의 첫째 항 1 들어갔을 때 3이죠. 그리고 3에 요거만 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4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은 이 4라는 값을 더하는 행동을 10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40.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공식을 쓰는 거예요.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전체의 제곱. 자, 마이너스 2에다가 이 녀석 6분의 10 다음 숫자 11 둘을 더해서 21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5. 이것들 계산해서 여기다가 친절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시그마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기본적인 문제를 계산하는데도 아직 계산이 안 끝났죠? 이 계산하셔야 되고요.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들 통분해서 또 뭐도 하셔야 돼요? 더하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 2번, 3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2번, 3번 문제 우리 알잖아요. 보통 한 30초 만에 끝나는 거. 30초 아니지, 20초 만에 끝내잖아요. 10초? 뭐 그러잖아요. 근데 2번, 3번에 등장한 이 문제조차도 여러분 푸시려면 한 1분 30초에서 1분 걸립니다. 이거 쉬운 문제잖아요. 딱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시간을 잡아먹어요. 시그마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숙제할 때도 시간 진짜 많이 걸릴 거거든요. 짜증날 거야. 내가 시그마 잘 못하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이 수열합 자체가 무조건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야. 어쩔 수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동등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여사 잘못하면 또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극복하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생각하면서 그림을 차라리 즐기고 이걸 진짜 싫어합니다. 저도 솔직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 맨날 똑같은 숫자. 근데 어떤 애들은 김포고 다니는 한 아이가 아니죠. 김포고 다니는 아이들이 대다수는 이거 다 외워버립니다. 뭘 외우냐면 여기 있죠. 5, 10, 20, 30, 40, 50, 100 다 외워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값들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딱 문제 나왔어요. 왜냐면 5, 10, 20, 30, 50, 100이 많이 나오는 숫자가 항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은 잘 안 나와요. 김포고니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조합이 5, 10, 20입니다. 왜냐면 적정하거든. 적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5, 10, 20 정도. 가끔 15가 나오긴 하는데 15면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딱 느낌이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요. 10 들어오면. 그쵸? 그래서 10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는 거 아니고요. 언제? 이거요. 그때 외우시면. 외워지던데. 그치 외워지지. 55제곱 3020. 이야, 똑똑하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외워. 강제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야 그거라도 외워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웃긴다. 지나가면 더 까먹어. 그래서 지금 외우지 마. 6월달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6월 한 중순부터 딱 피치 올려서 싹 올려서 시험 딱 보고 까먹으면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슬프잖아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그마.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그마는 저렇게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들의 규칙성은 내가 쓰는 게 아닌 걸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문제 못 풀었죠? 풀었나요? 예제 풀었나요? 예제 풀었나요? 전혀 못 풀었죠? 그렇죠? 개념 보통만 조금 풀다가 말아좀 볼게요. 자, 예제 내용입니다. 자, 가볼게요. 시그마에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하는데 조금이라도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들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시그마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하고 얘가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 둘을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근데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하나로 놓고 계산하는 게 편해요.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냥 저는 따로따로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취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을 통해서 뚝뚝 묶고 사는 것도 상관없고요. 선생님 그냥 전 여기서 그냥 바로 전개할 거예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k는 1부터 그냥 편하게 전개 한번 해볼게요. k 세제곱 날라가고요. 그쵸? 여기에 3k 제곱, 여기에 3k 제곱이 남습니다. 3k 날라가랑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k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남아요? 날라가요?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그럼 마지막에 상수항, 이쪽에 남아있는 상수항 이렇게 2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리하면 돼요. 3k의 제곱 플러스 3의 k 플러스 1. 요 뒤에서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 그런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져서 얘네 남은 거예요. 됐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상수항은 앞으로 빼시는 게 계산상에 유리하겠죠. k는 1부터 10까지에서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서 2. 자, 이 녀석 기억하시죠? 6 곱하기 6분의 10 또 나왔네요. 10, 11, 21. 자, 더하기 2에다가 10을 곱했네요. 20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들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용준이가 외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것까지는. 좀 전에 했잖아. 근데 아까 누가 얘기를 했어. 3025. 아니. 380원. 300이야. 아니 나중에 6까지 해가지고 380원. 얘랑 2200. 6천? 2300. 2천 310. 310. 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110에다가 20을 곱하면 되죠. 11 곱하기 21은 321이잖아. 231.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면 되죠. 뭘. 자, 거기다 20을 더했으니까 답이 맞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요. 자, 여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K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줬어. AK 제곱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칸까지 하면 15고요. 그 다음에 AK는 5고요.
그 다음에 저걸 쭉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가볼게요. 묶어봅니다. 저는 요 안에서 요거 제곱했으니까 4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자, 요거 여기 안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 ak의 제곱 마이너스 2ak 마이너스 4. 오, 죄송해요.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날아가겠죠? 슉, 슉. 그럼 여기서 요거랑 3ak의 제곱 그리고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좋네요. AK 제곱은 15래요. 근데 앞에 3이 있죠? 그러면은 45. 마이너스 3은 얘랑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30. 이런 느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 준서야, 어느 부분이 어려워? 그냥 요거는 무조건 15래. 얘가 계산 다 해준 거야. 그럼 너는 계산한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ak-1의 제곱은 2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ak-1, ak 플러스 1 이 녀석을 계산하면 30이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래요. 어렵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들이대봐야 되겠죠. 얘를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걸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이들의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번호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냥 시그마 위에 아래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또 뭐죠? 얘가 이제 지금 20이라고 나와 있고요. 저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전개해 볼게요. a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 녀석을 30이라고 줬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죠? 얘만 다르죠? 여기 부 마이너스 1 이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둘을 우리는 뭐 해주고 싶으세요? 빼고 싶으세요. 그러면 시그마가 있으니까 ak 제곱 ack 제곱 날라갈 거고 여기서 뺐지만 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얘를 뺐으니까 플러스 2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제 가볼게요. 분리합니다. 마이너스 2를 빼고 a의 k 플러스 시그마는 마 10. 근데 이거 여기 위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됩니다. 넘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누가? 요 녀석. 그럼 준서야, 그래서 얘는 얼마라고요? 용준아 얼마라고요? 15.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fx가 f10은 50이고요. f1은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자, 요렇게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1과 3이고 10은 50이라는 정보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요 식에다가 한번 가보자. 이거 조금 머리 쓰셔야 돼요. f에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얘네들이 다릅니다. 아래와 위가 다르죠. 숫자 좀 신경 쓰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10까지 돼 있고요. f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대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얘는 1부터 9까지 k에다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f2부터 시작해서 9 대입했을 때 딱 f10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얼마예요? f1이에요. 3 대입하면 f2고요. 또 해서 10 대입하면 f9까지 나옵니다. 그럼 서진아, 얘네 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빼고 있어요. 그럼 누구 남죠? 마이너스 F 이 녀석과 F10. 그렇죠. 이렇게 남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F10은 저기 써 있어요. 그냥 얘가 무슨 수열인지 난 관심 없어. 이런 거예요. 시그마의 장점이 뭐냐면 어떠한 수열이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규칙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들이 딱 좋거든요.
규칙 어떻게 하지? 몰라. 그냥 첫 번째는 이거고 마지막 건 이거라고 할래. 그들이 무슨 규칙을 하는지 난 관심 없어.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네. 네,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주어졌으니까 50과 3이 주어졌죠. 그래서 답은 얼마? 47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아니야, 지금 헷갈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 수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2씩 건너뛰입니다. 얘네들도 어떻게 되죠? 2씩 건너뛰죠. 그럼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보지 말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 생각하시면 1, 3, 5, 7 이렇게 가는 녀석과 2, 4, 6, 8 이렇게 가는 두 가지의 부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얼마? 2n-1로 표현이 되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죠. 짝수예요, 짝수. 그래서 2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를 통해서 k는 1부터 몇 번째, n번째까지라고 그랬으니까 n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아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 k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요 식에서 여기서는 수열에서부터 n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k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k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물론 여기 k 아니고 다른 문자 써줘도 돼요. 근데 보통 k를 쓰니까. 그리고 여기는 2k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 3, 5, 7, 2, 4, 6, 8 1 들어가면 1, 3, 5, 7 1 들어가면 2, 4, 6, 8 둘을 계속 곱해서 뭐 하자? n번째까지 더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곱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곱합니다. k는 1부터 n까지 얘네들을 곱하면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4k제곱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인 녀석과 1차항의 녀석이 있죠. 그러면 공식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k는 1에서부터 n까지 4 밖으로 꺼내고 k의 제곱 마이너스 2 밖으로 꺼내고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공식 씁니다. 4 곱하기 6분의 n이죠. n까지 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이 녀석은 등차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면 그 보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써놓지 않고요. 이거 정리한 게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그게 슬퍼요. 통분해야 돼.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2하고 3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 다시 3으로 통분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3으로 통분한 녀석을 가지고 묶어줘야 돼요. 묶을 때는 우리는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너희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네. n 플러스 1 똑같이 가자. 그리고 여기 2랑 얘 남았으니까 4n 플러스 2 써주고 여기에 아까 3 하면 3 남았죠? 근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전개하는 거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공통인 부분들을 묶어서 통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시험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쉬운 거니까. 복잡한 것들 여러 가지 규칙 만들려고 안 해요. 어차피 못 만들고. 자, 그냥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녀석. 근데 왜냐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요 유형을 굉장히 즐겨 쓰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느끼기가 공부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반가워 하는데 공부를 안 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뭐냐 이렇게 써. 이거 단순하게 보면 홀수들의 합이거든요.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이 A1은 홀수들의 합인데 한 개의 항인 거. 그 다음 A2는 1하고 3까지 합이고 A3는 1, 3, 5까지 세 항의 합이고요. A4는 1, 3, 5, 7들의 합입니다. 그쵸? 자, 외웁니다. 어떻게 외웁니다? 무조건 외우십니다. 홀수들의 합은 무조건 n제곱입니다. 됐어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외우기 싫은데요? 외우지 마. 틀려. 아니면 계산 일일이 다 해. 왜냐면 홀수들의 합이어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써있잖아요.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 그냥 n제곱 반가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 왜냐면 이거 시그마로 바꾸잖아요. 그냥 k의 제곱하고요. k는 1부터 n까지 하고 끝나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없어. 근데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려워요. n까지 갈 건데 이거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다시 하나하나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얘는 S1, S2, S3, S4예요. 어떤 수열? A에는 홀수들이니까 2n-1로 표현되는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저 녀석이고요.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까지 합인 2분의 2, 1 플러스 3이 저 녀석이고요.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 합인 1 플러스 5까지 합이 그 다음이고요. 등차 수열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인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녀석인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저 식에서는 A1의 역할을, A2의 역할을, A3의 역할을, A4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거 그대로 해보면 4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9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오고요? 16이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나온 아이들을 놓고 봤더니 너 2의 제곱이고 너 3의 제곱이네. 이렇게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씩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 찾아냈겠지. 찾아낸 것도 아니죠. 하다 보니까 다 너도 알고 있었냐? 나도 알고 있었어. 야 너도 공부 좀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홀수 대합은 무조건 무엇이다? n제곱이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1부터 10개 홀수의 합을 구하라 10의 제곱입니다. 1부터 20개 홀수의 합을 구하라 20의 제곱입니다. 무조건 홀수들의 합은 그러하다. 그냥 외우세요. 왜? 어차피 서술로 나오는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나오면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인데 단독 출제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그 난이도 높은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게 요 녀석이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홀수리하면 무조건 NG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수일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능이었으면 안 외워요. 수능이면 안 외웁니다. 그냥 해보면 되지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시험은 그래요. 저도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외우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정말 싫어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외우라는 말을 하는 게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시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은 촉박하고 선생님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꾸역꾸역 집어넣죠. 그럼 그 꾸역꾸역 선생님들도 알아요. 선생님들도 그거 시간에 풀어보라고 해봐. 물론 자기가 냈으니까 빨리 풀겠지만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한테 학교 시험이 딱 갖다 주고 풀어보세요 하면은 20분 만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못 풀어요. 그렇게 너희들 학교 시험지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선생님들 풀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20분 만에 풀겠지.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수능 만점자 걔네들한테 갖다 풀려고 해도 학교 시험지 너희들 학교 시험지 갖다 주잖아요. 다 35분 40분 걸려요. 원래 그래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시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수능 수준의 난이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풀이를 까다롭게 만들고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도록 만드는 게 변별력의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울 수 있는 거 다 외워버려야지. 일단 시험 보는 동안. 그렇게 시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너희는 기억력 좋잖아. 영어 단어 막 몇 천 개씩 외우면서 이 공식 몇 가지 정도. 용준아 아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은 얼마? K 제곱이요. 아까 했잖아. 나누기까지요. 너는 게 알아. 위에만. 2310. 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외워가면 돼.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다 외우고 있어. 자,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를 토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그마를 보시면 반가워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친하게 지내야 돼. 어쩔 수 없죠. 자, 가자. 이 녀석부터 가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했네요. 왜 또 바꿔놨지? 맞춰줘야지. N은 1부터 99까지. 자, 보시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곱하기 N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죠? 별거 없습니다. N제곱이죠? K제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부호를 왔다 갔다 시키고 있어요.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마일, 3 들어가면 1, 4 들어가면 마일. 이걸 숫자 하나씩 집어넣어서 보여주면 이런 숫자가 됩니다. 1 들어갔을 때는 1이었죠. 그러니까 1의 제곱.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세 번째는 3의 제곱. 네 번째는 마이너스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게 수열을 딱 보면은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런 문제의 경우에 몇 개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건 완전히 체감이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죠? 뭔가 딱 정리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넌 누구냐? 그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곱셈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는 것도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왠지 느낌이 이렇게 쌍이 될 것 같아. 짝꿍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들만 따로 모아. 그러면 2K 마이너스 1 홀수들이니까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들만 따로 모아.
시그마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앞에만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항의 개수 주의하셔야 돼요. 항의 개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가 지금 99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1, 2, 3, 4, 5, 6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있는 얘네들은 항이 몇 개가 되냐면 50개가 돼요. 왜냐면 99개를 지금 쪼개놓은 거잖아요. K는 1부터. 그럼 석호야. 얘는 얼마에서 멈춰야 돼? K요. 48? 49, 9, 8, 9, 49. 9. 그렇죠. 요거랑 요걸 합쳐서 99개가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100이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50, 50 하고 끝나는데, 그렇죠? 자, 근데 봐봐. 이 아이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풀리는데, 아니면 이렇게 되면 규칙은 뭔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합쳐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생각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이거 합쳐로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럼 합쳐로 가보세요. 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 들어갔을 때 홀수니까 2k-1 이 녀석은 플러스 2k 2k-1 마이너스 2k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요? 시그마가 딱 들어오면 되겠죠. 오, 어서오세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건드렸네? 그래요. 조금 뒤틀렸네. 이제 정리하시면 4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돼서 밖으로 빠져 나오는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되셨나요? 근데 이 아이들 묶어보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안 썼냐면 얘 99개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짝이 없어. 그러니까 요 안에 이 틀 안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 따로 꺼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자,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이거 전개하셔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하시고 요거 하셔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99의 제곱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했던 것 뿐이고요. 자, 이거 전개해 보시면 요거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50까지 1부터. 자, 이 녀석은 1부터 49까지 4k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연산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주셨나요?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기껏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열심히 계산 다 해놨죠. 이거 아직 계산 안 끝났어. 또 뭐 해야 돼? 6분의 따라락, 2분의 땅땅, 얘는 곱하고 50. 요것도 6분의 따라락 또 계산해야 돼요. 근데 숫자가 49야. 숫자가 50이야. 아까 제가 언급했죠. 5, 10, 20, 30, 50, 100. 그쵸? 숫자 곱한다고 생각해봐. 봐봐. 6분의 50 곱하기 51 곱하기 100이.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막 만 단위 나와요. 10만 단위까지 나옵니다. 계산 똑바로 안 하시면.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푼다고 해도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방법은 알아. 근데 답까지 가려면 무조건 계산을 무조건 들어가. 그쵸? 그래서 무조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시간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연산을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쪽 가볼게요. 1부터 12까지, 2부터 12까지, 11부터 12까지, 12부터 12까지의 KKKK 이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거 자연수의 합이거든요. 그렇죠? 1부터 12까지 합, 2부터 12까지 합, 3부터 12까지 합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다 구해도 된다. 싹 몽땅 구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1, 2, 3, 4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1, 2, 3, 4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노가다 하셔도 돼요. 그렇죠? 1부터 10일까지 확보하고 2부터 10일까지 확보하고 3부터 10일까지 확보하고 다 구하면 돼요. 굳이 쓰자면 이렇게. 그렇죠? 안 될 이유 없잖아요. 공식 쓰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2 곱하기 12 2분의 2 더하기 12 곱하기 11 2분의 3 더하기 12 곱하기 11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투자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이 규칙이 뭔지 몰라. 모르겠다. 계산을 해보자. 계산하시면 나와요. 이게 시간 때려봐도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공부하는 겁니다. 얘를 규칙이 무엇일까요? 자신감 봐라.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이 몇 개 있죠? 11 몇 개 있죠? 3은 2는 1은 1개. 이게 포인트예요. 아, 3의 제곱. 죄송해요. 선생님 10이 12개 더하는 게 왜 10의 제곱?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초등교육을 다시 받으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 교육인가? 그쵸? 3을 3번 더하면 3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3 곱하기 3이니까. 우리가 4를 3번 더하면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을 3번 더하면 3 곱하기 3 4를 5번 더하면 4 곱하기 5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을 3번 더해서 3 곱하기 3 4를 4번 더해서 4 곱하기 4 5를 5번 더해서 5 곱하기 5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문제였어? K는 1부터 12까지 K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럼 풀리죠. 자, 우리가 그래서 머리가 아파. 선생님, 저런 규칙들을 어떻게 다 알죠? 해봐야죠. 못 풀어도 돼요. 틀려도 돼요. 틀리면 그냥 차분하게 해설지 보시고 와 이런 규칙도 있구나. 그럼 뭐예요? 머리에 집어넣어.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어차피 수능에서는 이거 몰라도 풀어요. 시간 남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고 다 대입해서 풀려요. 수능은 풀립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진 않잖아요. 그쵸? 시간 남아 돌잖아. 30분 주무시고 40분 주무시고 풀만한 거 다 풀었네. 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수학으로 체제를 맞추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시 가실 거 아니고. 그렇죠? 특히 외국분들은 수학으로 체제를 맞출 일이 없죠. 국어, 영어, 사회가 있는데 사회 잘 안 쓰죠. 이항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국어, 영어는 굳이. 자, 또 풍문의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으로 체제 맞춘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몇몇을 빼고 정말 영어하고 완전 담을 쌓았다. 영어 5등급. 이런 거 어쩔 수 없죠. 수학은 4등급이면 수학으로 해야지. 그죠? 근데 애초에 시간 남아요. 뭐 하면 돼? 일일이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 안 그래. 맞춰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외워서라도 맞춰야지. 이것도 하나의 유명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패턴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다가 이거 참신하다. 그럼 다 외워.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요즘 패드 좋잖아요. 패드. 캡처 떠. 정리해 놓으라. 사진 찍을 던 캡처를 뜨던 뭘 하던 정리를 해 놓으라.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내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패턴들을 정리를 해놓고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달 외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 얘는 이렇게 되네. 아,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잘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갑니다. 자, 수열형과 일반형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A1, 2A2, 3A3 이렇게 쭉 더해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쭉 더해갔더니 이런 식의 표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번째까지 더했대요. 근데 앞에도 저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저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A, N 그냥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쵸? 1 들어가면 1A1, 2 들어가면 2A2, 3 들어가면 3A3 그거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쵸? 그들을 다 더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우리 창주야 시차 적응 힘들지? 못 일어나. 호주야 시차 적응 힘들지? 아, 다 알아서 그런 거지. 너 히트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졸려? 아파? 어디 아파? 약은 먹었어? 왜 안 먹었어? 떨어졌어. 약이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약이 떨어졌어. 아, 약이 떨어졌다고? 아, 근데 아침에 오느라고 병원에 못 갔구나. 아픈 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 나와주면 또 감사하죠. 에휴, 자, 일단 가보자 그러면.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에서는 K는 1부터 20번째까지의 A의 K를 구하래요. 얘는 지금 N이 붙어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이건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만들어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 다 더하는 내용입니다. 더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AK를 알아내야 돼요. 주기되든 밥이든 AK를 알아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일일이 한번 써볼게요. A1은 그냥 숫자 대입해봤어요. A1 더하기 A2는 무엇이죠? A1 더하기 A2는 2A2는 숫자 대입하시면 돼요. 2 들어갑니다. 자,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는 A1, 2A2, 3A3, 4A9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라요. 자, A1은 6이랍니다. 근데 얘를 계산해 보시면 6, 4, 24죠. 그렇죠? 그러면 A1이 6이었으니까 얘는 18이고요. 그럼 A2는 9예요. 그렇죠? 그냥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 지금 다 계산하시면 3, 4, 12, 60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얼마였죠? 24였죠. 여기 빼졌으니까 여기 얼마 남았어요? 36 남았죠? 그래서 A3는 10이에요. 다시 요거 얼마였죠? 60이었어요. 근데 요거 다 계산하시면 얼마? 120이죠? 그럼 요거 얼마죠? 60이에요. 그럼 A4는 얼마죠? 15죠? 등차수였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통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오죠. 제가 뭐 했죠? 몇 개 나열하고 하나씩 하나씩 구해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등차수가 나왔죠. 근데 이거 보고 등차수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나 몇이나 될까? 그렇죠? 솔직히 이건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외우기도 솔직히 이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뭐 저야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답을 알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저도 수십 번 풀어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몇 번 풀어봐. 제가 뭐 했죠? 일일이 항들을 분리했어요. 항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알아냈죠. 지훈아, 준이라, 정신 차려라. 일일이 항들 다 하나씩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무조건 뭐가 있더라? 규칙이 숨어있더라. 이거야. 그럼 시험에 나왔어. 솔직히 이거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면 보통 한 15분 정도에 분포됩니다. 15번 정도 위치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걸 만났다? 안 풀어본 사람이 이걸 만났다? 던집니다. 아니면 이거 합니다. 왜? 수요일하면 저거 하면 무조건 풀리거든요. 제가 뭐 했죠? 일일이 1, 2, 3, 4 대입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항들을 하나씩 찾아봤죠.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그냥 등차 수열 합이 된 거야. 등차 수열 합이니까 어떤 등차 수열? K는 1부터 20까지 이렇게 쓰는 것도 사치죠. 등차 수열인 거 뻔히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가면 돼요? 아, 6번째 항부터 항 몇 개짜리? 20개짜리 2분의 20개짜리 첫째 항은 6 20번째 항은 당연히 얼마? 6에다가 3이라는 값을 19번 곱해서 더했습니다. 얼마가 나오죠? 6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다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과정.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봐.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그냥 1해서 요 식에다가 1, 2, 1 요것도 1, 1, 1 요것도 대입한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A1 구하고 요거 구했으니까 A2 구하고 요거 구했으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했으니까 요걸 구한 거야. 곱셈과 뺄셈과 덧셈 딱 덧셈도 없어. 곱셈 뺄셈 이거밖에 없어요. 나눗셈 있구나. 그러면 이거 다 구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 나오잖아요. 근데 몇 분 걸렸죠? 몇 분 걸리죠? 그쵸? 근데 그럼 무조건 풀려. 제가 왜 그 앞에부터 시간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시간 투자는 무조건 풀린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 뭐야? 너 뭐라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너 어떻게 하자고? 에이 몰라. 그냥 얘부터 대입해. 3개만 대입해도 감은 와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대입해서도 땅 나오면 솔직히 여기까지 갔는데 등차 소리인지 못 느끼면 솔직히 그거 좀 안타까운 거예요. 4개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4개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린 거고 3개만 해도 얘는 나눈 문제예요. 괜찮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와요. 선생님 그런데 저렇게 하는 방법 말고 없나요? 저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더 충격인 거지. 딱 이렇게 합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얘네다가 1, 2, 3, 4, 5 대입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다. 내가 또 이것도 궁금했지. 저 유명 강사를 다 찾아봤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 2, 3, 4, 5를 대입해서 빠르게 푼다. 또 모든 유형을 외운다. 크게 두 가지. 빠르게 푼다. 그리고 모든 유형을 외운다. 그들도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는 이런 느낌이네? 그럼 이거 문제인데. 야 이런 느낌이야. 문제를 만든 사람도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물론 원리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있는데 그건 이제 수학과 애들이 하는 거지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수학과 애들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이볼게요. 힘드시죠? 피곤하네. 제가 피곤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피곤하네. 아니 심시간 안 줄래. 그냥 할래. 또 흐름이 끊기니까. 근데 지훈아 깼어 이제? 잠 깼어? 저 안 졸려요. 배가 아파서 그런 거야? 준이랑 잠 깼어? 안 깼지? 목소리가 컸어. 아니 뭐 어차피 잔다고 깰 것 같지가 않고. 물 한 잔만 먹고 가요. 그래요 그러면 3분 드릴게 3분. 화장실 갔다 오실 분 물 드시고 빨리빨리 갔다 와. 3분만 드릴게 3분. 많이 못 줘. 2분 50초 남았어. 주원아 왜 넘어가면 쾅 달아버렸어.
한번 그 책에 보시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n은 1일 때 a1은 뭐라고 돼 있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뭐 저렇게 된다 해놓고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n-a-n은 3n-n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요 풀이 방법은 이제 수학의 귀납수 정의적인 풀이 방법인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아까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요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좋으나 지금 요 파트에서는 이 방법으로 설명이 일단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내가 저기서가 한 10분 때려 박잖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이해 못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 계층별로 다 해봤는데 어떤 계층이든 저걸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가뭄에 콩나요. 근데 또 막상 시험 보잖아요. 저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자,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나온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주어지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 대입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n제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겠죠. 어떤 수들의 합이죠? 볼수 있어. 답이 나온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7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1이네? A1은 1. 요거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1이었으면 5가 돼야 되겠죠. 요거 5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3이었어. 근데 잘 1, 얘가 2고 얘가 5야. 근데 얘가 5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되죠? 9가 들어가야 돼. 끝났네요. 무슨 수요? 됐죠? 근데 저 n제곱이 홀수의 합인지 몰라. 그럼 몰라. 답 없어. 대입하시면 돼요. 하나씩. 어떻게? 1, 2, 3, 4 대입하시면 돼요. 아까 거랑 똑같이. 근데 n제곱이 홀수의 합인 거 알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외워. 외우면 되지. 근데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녀석 한번 볼게요. 그냥 느낌으로. 얘 무슨 수열일 것 같아요? 자, 다시 힌트. 다시 돌아가. 2번 무슨 수열일 것 같아요? 등차 수열. 뭘 보고 판단하느냐? 이거 보고 판단하느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거 나오고 둘을 곱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등차예요. 자, 뭐가 바뀌었냐? 여기 n 들어가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뒤에는 그대로 들어가고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n부터 1까지 줄어들었어. 얘는 1부터 n까지였어요. 그대로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등차가 어떻게 됐어? 올라가던 등차가 내려가는 등차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걸 해보면 여러분한테 좀 와닿을까? 이건 좀 그렇고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가 있고요. 2의 N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K는 1부터 10까지 A의 2의 K 이게 무슨 말이냐 1, 2, 3, 4 대입해보면 A2, A4, A6, 뚜뚜뚜뚜 A20까지 짝수 번째 있는 항들만 다 더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뭘 해보면 될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에 n제곱이 있어요.
저 n제곱을 통해 보이는 홀수의 합이라는 거 알았죠? n제곱이 있는데 뭐만 있어? 요게 힌트예요. n제곱을 했는데 홀수의 합인데 근데 거기에 2배를 했네. 왜 그랬을까? 일단 한번 FM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숫자 하나씩 대입합니다.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A1은 왜냐면 이게 결국은 SN이라는 뜻이거든요. 합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N이라는 뜻이야. 그럼 제가 SN 만나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냐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랬어요. SN을 만나면 무조건 1 대입해서 얘가 A1이라는 거 쓰라 그랬거든요. 1 대입해 볼게요. A1은 1 대입했으니까 얼마? 2. 자, 그 다음에 이거 쓰라 그랬거든요.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은 AN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볼게요. n, 2의 n의 제곱에서 n-1을 대입한 2의 n-1의 제곱을 하면 이게 일반항인 거야.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2로 묶어서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었죠. 저 2를 똑같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n제곱 쓰고 요거 전개한 거 묶어서 써줬습니다.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럼 얼마예요? 4n 마이너스 2가 무엇? 일반항의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n에 1 들어갔을 때 2인 거 맞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 잘 보면 2 들어가면 6, 그 다음에 10, 14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얘는 뭐의 합이야? 홀수들의 합이었어. 그렇죠? 근데 앞에 2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2를 곱했으니까 홀수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짝수들의 합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 문제가 제가 왜 보고 판단을 하고 했냐면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n제곱 좀 외우는 애들이 n제곱은 홀수들의 합이야. 1을 곱했네? 아이 홀수들의 합이다. 2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짝수들의 합이겠지. 그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홀수에다 2 곱하면 짝수 되는 거 맞잖아. 그쵸? 근데 봐봐. 홀수 2를 곱했어요. 이게 얘야. 짝수들의 합 아니야? 등차 수열이 나와요. 그쵸? 근데 봐봐. 우리가 홀수들의 합이라는 걸 알았어. 2를 곱해서 이게 짝수들의 합이라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보는 거지. 홀수들을 더했네? 홀수 1, 3, 5, 7, 9 갔는데 거기다 2를 곱했네? 그럼 뭐가 돼? 2, 6, 얼마냐? 10, 14 이렇게 간다. 얘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네.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면 이런 거 알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네? 그럼 첫 번째 항은 6이겠구나.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뭐인? 8인 등차 수열을 바뀌겠구나. 왜? 원래 4씩 건너뛰는 수열에서 얘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가는 아이들을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씩 건너뛰어요? 8씩 건너뛰는 등차 수열을 바뀐 거야. 첫 번째 항이 얼마고? 6이네. 그럼 얘는 1부터 10까지 공차가 8인. 첫 번째 항이 6인 등차 수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등차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죠. 일반항 굳이 안 쓰더라도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 첫째 항은 6, 마지막 항은 얼마? 8, 9, 70이 더했으니까 얼마? 78.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수열의 합은 좀 그래요. 풀었어. 풀었네 끝. 이게 아니고 이거 신기하네. 좀 특별한 애들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음리해 봐야 돼. 그냥 무작정 양치기로 푸는 게 아니고 얘 원래 수열함 나오는 녀석인데 이렇게 푸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까? 딱 구해봤더니 2, 6, 10, 14, 18이네. 근데 왜 저렇게 나왔지? 이게 홀수들이었는데 쟤는 뭐지? 홀수들인데 홀수에다 20 곱한 거구나.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그럼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자. 해석을. 그러면 이 2라는 존재를 시그마 밖에서 곱해진 존재로 생각해보자. 그럼 이 녀석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홀수에다 2를 곱한 게 AK가 되는 거야. AK는 2BK가 되는 거지. 그러면 홀수에다가 2를 곱한 게 AK니까 홀수들 1, 3, 5에다가 2를 곱하니까 2, 6, 10. 그러면 얘는 공차가 4인 등차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돼요. 쌓여야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런 기호들 하나하나 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저런 거 딱 나왔을 때 저거 어디서 보던 건데? 어디서 보던 건데가 아니고 저거 나오면 이게 곱해진 형태 이거 등차수열 나오던데 일단 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 무조건 등차수열 나와 라고 알고 시작하는 것과 얘는 뭐가 나올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죠? 목적지가 대략적으로 어디쯤이라는 걸 아는 것과 야 어디 놀러가? 서울 근처로 놀러 갈 거야. 어디 놀러가?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 자 어디 놀러가? 나 바닷가 놀러가. 어디 놀러가? 나 어디 가는데? 잘 몰라. 바닷가 놀러 가려면 수영복이 필요하잖아. 어디 놀러 가는지 몰라. 바리바리 다 준비해. 힘들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 특별한 것들은 조금씩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끔씩 제가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저도 천재가 아니어서 머릿속에 있는 다 끄집어내네요. 보다가 이거다 하면 이제 말씀드리면 체크하시면 돼요. 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도 봐야 알아요. 그러면 물론 보면 뭔지 바로 알죠. 근데 머릿속으로 다 끄집어내 하면 저 못해요. 기억력이 안 좋아. 자, 이런 느낌의 문제. 두 번째 거는 좀 그냥 그렇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설명이 좀 길어지죠? 근데 그만큼 수열의 합이 중요해서 조금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거 바꾼다. 자, 볼게요. 교과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이 개차수에 대한 단어는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교과서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언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하시죠. 개차수열?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 거 낸 적 없는데. 선생님 이거 개차수열이잖아. 아니야.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지. 말을 그렇게 바꾸면 끝나는 거. 자, 볼게요. 개차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말한 거예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개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특성들을 그 아이들이 일정한 규칙을 띠더라. 그런 아이들을 묶어놓은 걸 개차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 1 차이 나고, 얘네들 3 차이 나고, 얘네들 5 차이 나고, 얘네들 몇 차이 나요? 7 차이 나죠.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몇 차이 날 것 같아요? 11? 9 차이 나고. 소순주. 1이 아니구나. 네가 때려서 그렇잖아. 야, 갑자기 소수의 규칙성을 들고 오면 어떡해. 네가 때려서 그래. 자자자. 준서야. 물론 소수도 특성이긴 해. 규칙은 맞아. 근데 일은 진짜 일은 아니죠. 준서 오랜만에 대답했는데 슬프다. 자, 봐봐. 근데 봐봐. 얘네들 봐봐. 준서야, 소록해야지. 얘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 맞아요. 공차가 얼마예요? 3. 2. 그렇죠? 자, 이 녀석들은 얘가 지금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은 이제 BN이라는 수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수열이야. 근데 얘도 수열이야. 얘는 뭐야? 이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열이야. 그래서 개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항,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차이들을 일일이 다 써보면 이들이 하나의 규칙성을 가진 수열이 나오는데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니 교육과정은 없으니까 옛날에 근데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에서는 개차 수열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개차 수열은 등차 또는 등비예요. 그리고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등비를 가지고 개차 수열을 만들잖아요. 문제의 난이도가 확 떠버려요. 그냥 확 떠버려. 생각해봐. 숫자의 폭이 확확 넓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비수열 그냥 만만한 거 2짜리 공비가 2짜리 한번 등비수열 한번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2였어. 두 번째 3이 되겠죠. 세 번째 얼마가 되죠? 7. 왜냐면 이 차이가 2, 그 다음에 4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8이 돼야 돼.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이 돼. 30이. 그 다음에 32가 돼. 63이 되겠죠. 그 다음에 64가 돼. 127 될 거야. 그 다음에 128 이렇게 돼. 그러면 255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있네. 이 보는 눈이 없어. 재미가 해요. 어쩌다 보니까 돼버렸네. 왜냐면 그나마 나오는 게 2의 거듭제거든. 자, 이쪽 보시면 저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 잘 봐봐. 특성은 1, 3, 7, 15, 31, 63, 127, 255가 2의 거듭제곱에서 1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개차 수열을 등비수열로 가지는 아이들은 그 원래 원본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쉬운 표현이고요. 이 숫자 바꾸면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스타트 시점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일반항 AN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자. 합을 구하지. 선생님 합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 N까지 합 SN을 구하자라고 하는데 선생님 합을 어떻게 구해? 어떤 느낌이에요? 엄청 복잡한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이 아이는 딱 저런 걸 개차수열이라고 부르는구나까지만 이해하세요. 왜냐면 합을 구하는 방식은 오늘 못합니다. 왜 못하냐?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갑자기 지끈지끈 아파올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수열 문제 좀 많이 풀어봐서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열에 조금은 좀 친밀감,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이 아이는 어렵습니다. 개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첫째 항에다가 시그마를 이용한 게 이게 이제 합이 되고 패턴이 이런데 요거 이제 어려워요. 아마도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정은 약간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 할 때는 제가 다루지 않아요. 개차 수열 합을 다룰 때는 그냥 개차 수열이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두 항들 사이의 차를 쭉 나열해 보면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띠더라, 등차나 등비 형태를 띠더라. 딱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풀 할 때 그때 언급을 할 부분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돌아갈 때 설명 두 번째 돌아갈 때 언급할 부분이에요. 원리는 그냥 원리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원리는 이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음에 더할 이 3이라는 값을 요 녀석들의 형태로 표현할 거예요. 무엇이냐? 3은 1에다가 2를 더한 거고요. 7은 1에다가 2하고 4를 더한 거고요. 15는 1에다가 2하고 4하고 8을 더한 거고요. 31은 1에다가 2하고 4하고 8하고 16을 더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합의 형태로 이 SN이고요. 얘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몇 번째 항까지 합을 3개를 더했다? 그럼 4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항에다 이거 4개를 더했다? 그럼 5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항에다 이거 5개를 더했다? 그럼 6번째 항이 나온다? 그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 이거 몇 개를 더하면 A, N번째 항이 나온다. 그 얘기인 거야. 의미는 너무 많이 하는데 자, 이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N번째 항까지 더했어.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이다. 왜?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n개를 더했어. 그럼 당연히 그 다음 항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했으니까 n 플러스 1번 창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로 이 아이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합을 구할 거야.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설명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 개차수열은 딱 이런 의미를 가진다. 연속하는 두 항들 사이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등차수열을 이루거나 등비수열을 이룬다. 근데 그들이 등차나 등비를 이루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그 증가하는 폭이죠. 등차나 등비만큼 증가하는 폭 그들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해서 일반항 자체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럼 그 일반항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연산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이 개념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시그마를 좀 단련한 다음에 접근해야 그나마 좀 편하게 편하진 않아요. 좀 덜 어렵게 다가올 거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쌤 저랑 또 시험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앞에 나와요? 아니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10번 대요. 10번 대. 그래서 수요. 근데 자주 나오진 않고요. 풍문은 자주 안 나오거든요. 외고도 자주 안 나와요. 거의 보기 힘들 거야. 사오 자주. 사오는 이거 좋아하고 이거는 옛날부터 사오는 약간 이거 좋아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수열의 합파트는 풍부보다 사오가 어려워요. 수열의 합파트는 풍부보다 사오가 어려워요. 약간 사오는 여기에 힘 빡 준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파이팅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밸런스는 항상 건강해.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별 차이 없는데 수원 자체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건데 너의 평균 확 떨어진다. 1학년 때 평균 몇 점이었어? 혹시 기억나? 내신이요? 수학. 내신. GP. 아니, 유학기 때는 좀 높았던 거. 몇 점 정도 됐어? 60점? 50점? 그러지 않았을까요? 60점하고 50점 하는 것 같다는데? 하긴 관심이 없지, 그지? 그래요. 2학년 되면 점수가 10 몇 점 떨어져. 어쨌든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수열인데 요게 어려워. 부분분수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로그 이런 거 들어옵니다. 로그, 부분분수, 유리화 뭐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군수열, 군수열 최악인데. 자 나머지로 정의된 수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열 워밍업. 이제 수열의 본 게임이 아마 이런 느낌 받았을 거야. 수열이 좀 어렵네. 근데 수열의 본 게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본 게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고배법칙도 있어요? 고배 법칙? 네. 그게 무슨 말일까? 합의법칙 있으면 고배법칙도 있어요? 합의 법칙은 뭐야? 합의 기호. 고배 기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시그마 있으면 고배 기호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했으니까 수열의 곱을 표현하는 뭐 기호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곱해. 자 이런 느낌이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저번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한번 나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65번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슬픈 소식은 오늘은 숙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자료의 숙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숙제를 하신 분이 준일이밖에 없을 것 같아. 저도 있는데? 숙제 다 했어? 시그마 모이라고. 너 10몇 번까지밖에 안 풀었잖아. 우와! 다 했어요. 준서 멋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결석생도 좀 많고 그래서 오늘 일단 평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숙제도 오늘은 따로 안 나갑니다. 주말들 좀 차분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할 거. 시그마 숙제 다 안 하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지금 가야 돼요.